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오늘은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그루브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박진영 씨가 그루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에스페란자 스파우딩 자매님이 그루브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많은 학생들을 레슨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루브입니다. 그루브. 근데 1차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너는 그루브가 뭔지 아냐?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묻는다면 그 학생들은 처음에는 알듯하면서도 막상 대답을 하려면 잘 대답을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정의하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루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정답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그루브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the definition of groove. 그루브의 정의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루브가 음악 용어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전적 정의로는 그루브는 울퉁불퉁한 면, 울퉁불퉁하다, groovy,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루브 용접, 그 울퉁불퉁한 곳을 용접하는 건지, 용접에도 그루브라는 용어 많이 쓰이고요. 또 그 골프 클럽의 울퉁불퉁한 곳도 그루브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골프 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루브는 이 울퉁불퉁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루브가 왜 음악에서 쓰이게 되느냐? 그 그루브란 용어가 왜 음악에서 쓰이게 되느냐? 자, 그럼 그루브에 제가 그루브를 설명하고 또 정의하는데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저희 레슨 받는 학생들에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 자, 그루브라는 것은 울퉁불퉁한 면,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을 그루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자, 미디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니면 컴퓨터 뮤직 하시는 분들, 우리가 드럼을 찍을 때 정확하게 1, 2, 3, 4 이렇게 찍었다고 칩시다. 아니면 그냥 8비트 그 리듬을 찍는데 쿵빠 쿵빠 쿵빠, 이거 손으로 찍은 다음에 보통 우리가 퀀타이즈 합니다. 그죠? 퀀타이즈. 컴퓨터 뮤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보세요. 퀀타이즈. 그러면은 제가 미디를 하던 90년대 말, 2000년대만 해도 벌써 그 그루브 퀀타이즈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루브 퀀타이즈라는 건 뭐냐? 그냥 퀀타이즈를 해버리면 사람이 친 느낌이 아니라 기계가 친 그냥 로봇 같은 느낌이 나버리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1, 2, 3, 4 선상이라면 이걸 교묘히 약간 그 휴면의 느낌, 사람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약간씩 레이백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푸시를 해서 사람의 느낌을 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퀀타이즈를 할 때 이걸 사람 느낌을 얼마만큼 줄 것이냐, 그래서 스윙 필을 몇 퍼센트를 줄 것이냐에 따라서 이 비트들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거나 좁아지기도 합니다.
보통 흑인 음악에서는 그 비트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허용의 폭이 좀 더 넓고요. 보통 not every music. 백인 음악의 경우에 예를 들면 락이나 하드 락, 뭐 메tal, 헤비 메tal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좁습니다. 자, 그래서 그루브의 3요소 첫 번째는 바로 타이밍이다. 울퉁불퉁하지 않게 그냥 정박만 찍을 때는 사실 그 빤빤하다고 쳤을 때 이거를 조금씩 앞뒤로 당겨버리면 그루브가 생기죠? 이해가시나요? 자,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그 드러머들 평가할 때 아니면 베이시스트들 평가할 때 와, 쟤는 그루브가 죽여. He's got the groove, man.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하는 그루브가 아마도 그런 그루브겠죠? 이런 땡기는 것이 얼마만큼 저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흑인의 레이백을 잘 표현하느냐. 절면 안 되겠죠, 절대로. 저는 느낌이 아닌데 교묘하게 레이백을 잘하는 드러머. 보통 그런 드러머들을 우리가 그루브가 죽인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저 사람은 정말 좋은 그루브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 타이밍에 대한 그루브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음악에 있어서 그루브는 이 타이밍만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제가 학생들에 가르치는 두 번째 그루브 요소는 바로 다이내믹입니다. 다이내믹은 C 코드를 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세게 칠 수도 있죠. 아니면 이렇게 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업앤다운을 잘 배열해야 음악이 맛깔나게 되겠죠. 아무리 레이백을 하고 해도 똑같은 다이내믹으로 연주한다면 음악이 너무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을 얼마만큼 뭐 이런 식으로 얼마만큼 다이내믹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 또한 그루브를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루브에 대한 개념을 수학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이밍이란 개념을 가지고 X축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다이내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Y축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X축 선상에서 1, 2, 3, 4, 5, 6, 7, 8로 움직이는 그루브를 가지고 우리가 흑인의 느낌 혹은 그 레이백의 느낌을 낸다면 뭐 1.1이 될 수 있겠고 보통 1은 정박이 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2, 3, 4 같은 경우에는 뭐 2.1, 3.2 뭐 심지어는 4.35 이런 식으로 땡기거나 늘리거나 한다는 얘기죠. 그와 더불어서 Y축 선상에 있는 다이내믹을 얼마만큼 세게 치는지 작게 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 X축과 Y축에 있는 것만 잘 가지고 놀아도 굉장한 뮤지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타악기의 경우에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전부인 것이냐? 아니죠. 제가 아까 제 학생들에게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그루브를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개념은 무엇이냐? 바로 이 화성입니다. 화성. 자, 화성을 가지고 만약에 그루브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루브는 리듬에 대한 것인 줄 알았는데 화성에 대한 그루브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생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자, 예를 들어서
key of G에서 251을 친다고 칩시다. 그러면 A-7 보통은 D7 G 코드 이런 식으로 되겠죠. G A-7 D7 and G major 7 maybe. 자, 이런 251의 진행이 일단 했을 때 이거 우리가 더 울퉁불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A-7 대신에 뭐 9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D7 코드 대신에 뭐 D9을 준다든지, 아니면 D9 플러스 13 뭐, 그 다음에 G major 7 대신에 뭐 6, 9을 쓴다든지, 9을 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A minor, D, G 이런 간단한 코드도 얼마든지 이런 뭐 sharp 9, flat 9에다가 뭐 major 7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텐션을 많이 주면 줄수록, 텐션이라는 건 그 긴장 아니겠습니까? 긴장을 많이 주면 줄수록 더 음악은 그루브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화성 또한 우리가 수학으로 대입을 시켜본다면 바로 X축과 Y축에 이미 우리가 있죠. 바로 그 Z축이 되겠죠. 3dimension, 3차원을 설명할 때 우리가 Z축으로 설명하는데, 그 화성까지 여기다 대입을 시킨다면 그 Z축이 되면서 이제 이 음악이 3dimensional 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타이밍, 레이백을 얼마만큼 잘 줄 것이냐, 그 다음에 다이내믹, 언제 세게 치고 언제 약하게 칠 것이냐, 플러스 여기에다가 화성, harmonic stuffs를 얼마만큼 우리가 플랫하게 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텐션을 줄 것이냐. 자, 이렇게 되면 평면적이었던, 우리가 그냥 평면적이었던 음악이 훨씬 입체적으로 그루브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러면 3D로 만족할 것이냐? 또 그렇지가 않죠. 자, 그러면 요즘에 우리는 4D theater 실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극장 가운데 4D theater, 4D 극장이 있죠. 자, 그러면 이 그룹의 3요소에 우리가 더 넣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톤이 있겠죠. 톤. 특히나 이 기타 인슈먼트 같은 경우에는 톤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을 먹고 들어간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톤만 좋아도 화성을 많이 안 쓰더라도 톤만 좋아도 정말 엄청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뭐 Nirvana 같은, 아니면 뭐 Rage Against the Machine 같은, 뭐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hard rock 같은 경우에는 hard rock이나 뭐 아니면 alternative rock, punk rock 이런 음악 같은 경우에는 화성이 복잡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톤에 더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이죠. 기타리스트들은 정말 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키보디스트들은 톤에 그닥 많은 연구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키보드 연주자들도 정말 톤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에펙팅이라는 게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컴프레서만 잘 갖고 놀아도 정말 굉장한 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드러머들이나 베이시스트, 기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EQ,
그죠? EQ도 사실 얼마만큼 부스팅을 하느냐, cut off, 깎느냐, 이 싸움이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이 Y축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EQ잉을 해버리면 톤까지 변해요. 그죠? 그리고 컴프레서 또한 굉장히 훌륭한 EQ입니다. 사실 톤이 변하기 때문에요. 컴프레서 그 음악의 envelope 특성을 변화시키는 게 컴프레서입니다. 컴프레서는 단순히 피킹을 찍는 그것들을 눌러주는 개념이 아니라 사운드를 공부해 보시면 컴프레서는 envelope 특성, 소리의 envelope 그 곡선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에 너무나 중요해진 이펙터가 있죠. 딜레이 같은 것들. 딜레이는 소리가 슬랩백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때리죠. 그 기타리스트 엣지 음악은 사실 이런 음악인데 딜레이를 쓰면서 특히나 그 사람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dotted eighth. 요즘에는 정박으로 때리는 딜레이와 dotted eighth 딜레이를 또 섞어서 쓰고 힐스원 같은 음악들 보면 1-5만 쳐도 딜레이를 잘 걸면 사실은 화성은 1-5인데 딜레이가 슬랩백으로 치는 타이밍이 교묘하게 음악에 또 굉장한 그 베리에이션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사, 그죠? 보컬 톤, 그 다음 악기들을 어레인지하는 얼마만큼 더 우리가 심각하게 많이 어레인지를 할 것이냐, 적게 어레인지를 할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이 되면 바로 이 fourth dimension, 음악이 4D가 되는 것이죠. 자, 이해 가셨나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루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음악에 있어서의 이 그루브는 저는 everything이라고 생각합니다. Groove is everything in music. If you don't have the groove, you're a poor musician. 제가 잘나서 이런 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그루브를 훨씬 develop, 발전시켜야 되는 아주 그냥 비기너에 불과한 음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결과 그 학생들이 그루브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미국 애들도 포함해서요. 제가 주제넘게 말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특히나 리듬에서는 백인 그루브와 흑인 그루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인의 그루브도 있겠죠. 한국인의 그루브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못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인의 그루브는 이 타이밍을 레이백 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이 좀 더 좁습니다. 그에 반해서 흑인의 그루브는 좀 더 많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라틴 그루브는 아마 약간 정통 흑인 그루브와 백인 그루브 약간 중간선상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